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젊었을 때 고향에서 서울 다니려면 고속버스를 가끔 탔습니다. 고향이 전남 여수니까 그쪽에서 고속버스를 타면 광주고속을 탑니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한두 번 쉬면서 올라오는데 버스를 보면 빨간 띠에 거북이가 그려져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생각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추억의 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금호고속으로 바뀌면서 거북이도 없어졌던가요? 아무튼 그때 고속버스를 타면은 지금 고속터미널로 왔습니다. 바로 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강남 개발의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번영과 의지를 상징하는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차량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며 빠른 속력으로 달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승객은 운전사에게 잡담과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승객들은 운전사에게 무리한 속도를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완전 개통하고 얼마 뒤 1970년 7월 9일 동아일보. 경부간 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됨에 따라 가뜩이나 적자 운영에 허덕여오던 철도가 여객 감소로 더욱 타격을 입게 되어 철도청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뒤늦게 마련하는 등 고속 수송 경쟁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철도청은 차표를 배달해주고 특급 열차 2대를 야간 침대차로 전환하고 철도 여객 전용 버스의 운행으로 여객에게 편의를 주고 단체 승객에겐 20% 내지 50%씩 할인해주는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속도로는 개통 즉시 확실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은 서울과 동시 생활권에 들어섰다면서 행정구역을 5배로 확장할 계획을 추진했고 부산지방은 서울, 대전, 대구 등지에서 밀어닥친 차량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당신 차가 끼어들었잖아. 여보시오, 당신이 앞길을 막고 느림보로 가니까 내가 앞질러 간 거 아니여? 고속버스면 다야? 덩치로 밀어붙이면 다냐고. 자. 싸우지들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봅시다. 그러니까 고속버스가 가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가더라. 그래서 뒤따라오던 3륜차가 앞질러 갔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고속버스가 3륜차 뒤를 받아서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아, 맞습니다, 교통경찰관님. 아,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고속버스가 잘못했네요. 아니죠, 경찰관님. 제가 느리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예? 보세요. 터미널 들어가려면 우회전을 해야죠. 여기서 어떻게 횡하니 빠르게 들어갑니까? 속도를 당연히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3륜차는 여기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저는 잘 몰랐죠. 아니, 근데 뭔 놈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있습니까? 쌍방과실입니다. 고속버스는 정방주시 태만, 3륜차는 추월과실. 아니, 추월과실이라니. 아니, 저는 억울합니다. 당시 서울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은 7개, 즉 고속버스 회사별로 각자의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은 서울 시내 교통악화의 주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구자춘 시장은 고속버스 통합을 생각하고 입지 선정에 들어가기로 하는데. 송 국장, 고속버스 사업자들 기구가 있지? 예. 전국 고속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조합이라고 있습니다. 다 불러들이 돈 좀 내라고 해라. 그동안에 번 돈 있을까, 아이가? 철도에서 줄어든 수입만큼 고속버스가 다 가져간 거 아이가? 예. 그렇긴 합니다만. 고속버스 터미널을 하나로 합치야겠다. 어디 좋은 땅 좀 있나? 어차피 통합 터미널을 만든다면 기존 도심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결국 강남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강남이라.
우선은 홍익대 김용만 교수 불러드리라. 예, 알겠습니다. 봐라, 잠깐만. 이리 와봐. 예. 소국장, 그간 고생했어. 시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음 주에 발령 날 기야. 내무국장으로 가. 예? 당신이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것도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만 내무국에도 인재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남 교수한테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도시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가면 영전인가요? 좌천인가요? 수평이동이라고 봐야죠. 전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에 있고 싶은 생각이 크죠.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게 가라고 하면 가야 하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이 송 국장님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이 도시계획 전문가신데 아깝네요. 그렇게까지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구저춘 시장님 한번 만나시죠. 예? 무슨 일 있습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선정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이 7개나 되지 않습니까? 하긴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그래서 구 시장님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전 우선 강남 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이 7개나 됐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시장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시내에서 자꾸 고속버스 추돌 사고 같은 게 나니까 조심하라고 주의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야. 공문 한 장이면 되잖아요. 저 혹시 고속버스 터미널 통합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비용을 좀 부담하라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고속버스 수입한 거 대금도 못 갖고 있는데 그걸 서울시가 모르는 것도 아닐 거고. 맞아요. 돈 문제는 아닐 겁니다. 헌데 시장님은 언제 오시나?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어? 우리도 바쁜데. 자, 다들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자, 인사하이소. 여기는 홍익대학교에서 도시계획 가르치시는 김영만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김 교수님, 간단히 설명해 주이소. 예. 이건 제가 낸 결과가 아니라 키스트 교통경제연구실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을 1개만 둘 것이냐, 2개에서 4개를 둘 것이냐를 평가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심에 하나, 영등포에 하나, 강남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자세히 연구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헌데 시장님, 저희를 부르신 거는? 돈 좀 내십시오. 고속버스 터미널 들어갈 땅값 내라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들 마세요. 당신네 고속버스 업체들이 사용할 거니까 적어도 이 연구 용역비는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밥이 안 넘어가고 자꾸 목구멍이 걸리네. 그 연구 용역비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이 미아리입니다. 지금도 미아리에서 동대문까지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이 구시장 말대로 영동이나 강남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어떻게 거기까지 오갑니까? 어라, 나도 그렇네. 세검정에서 관철동까지 다니다가 갑자기 강남으로 가면 1시간 이상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우리 사장들 출퇴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전기사들이나 안내양들 허구한 날 지각이나 해봐요. 배차 시간 다 엉켜버려요. 어? 그렇다고 기숙사를 만든다면 정부가, 아니 서울시가 공짜로 지어줍니까? 다 우리 돈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강남까지 누가 고속버스를 타러 오냐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구만. 보나마나 고속버스 터미널은 영동이나 강남 둘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텐데, 그쪽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횡한 벌판에 달랑 고속버스 터미널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영동이나 강남이란 지역 구분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다. 당시에는 영동이란 영등포 동쪽이란 뜻으로 지금의 서초구 일대를 말한다. 여기서는 터미널 예정 부지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른 반포동 일대였다. 또 강남이란 압구정동을 비롯해서 삼성동, 논현동 일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포 터미널이 있는 자리와 함께 강남구 일대도 고속터미널 부지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고속터미널은 결국 반포 지역으로 결정되는데 공식 명칭은 영동고속터미널이 아닌 강남고속터미널이 된다. 앞으로의 강남 개발을 염두에 둔 보석이었을 것이다. 고속터미널이 1차 준공된 것은 1976년 9월이었다. 뭐라고? 그러면 고속버스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직도 예전 터미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과정이 돼가지고 그걸 잊지 않았단 말이가.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사용하던 터미널을 계속 쓰면서 강남 터미널을 거쳐가는 식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놀고 자빠졌네. 어? 거기를 버스 정류장이라 하라고 그래 돈 쳐들여갖고 건물 짓고 근처에 아파트 단지까지 끌어다닌 줄 알아? 알았다. 김 과장 나가봐라. 예. 교통부 장관실 때. 당시 교통부 장관은 최경록 이비혁 중장이었다. 구자춘의 군 시절 대선배였다. 선배님, 저 구자추입니다. 고속버스 회사들이 새로 지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안 들어가고 잠깐 거쳐만 간다고 하는데 이거 처리 좀 해주이소. 예? 예? 아니, 새 터미널은 각하의 관심사 아닙니다. 강남이 제대로 개발되려면은 당연히 반포로 고속터미널이 들어가야 한다고 각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예, 분명히 그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확대되면 아마 교통부도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겁니다. 물론 반포터미널 입지는 연구 용역과 구자춘 시장의 판단으로 결정됐지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사항이 아니었다. 아무튼 구자춘의 그런 전화통화가 있고 얼마 뒤 각 고속버스 회사에는 교통부 장관 명의의 긴급 행정명령이 하달됐다. 강북에 있는 동대문 터미널, 서울역 터미널을 폐쇄하고 강남 터미널로 옮길 것. 200km 이상 거리를 운행하는 22개 노선 452대는 4월 2일까지, 그 미만의 15개 노선 192대는 6월 말까지 옮겨가서 4월 21일, 7월 1일을 기하여 일제히 강남 터미널에서 발착할 것. 위의 지시를 어기는 업체는 사업면허 취소 또는 운행 정지 처분에 처할 것임. 지금의 반포 고속터미널은 굉장히 현대식으로 바뀌었더구만요. 강남의 관문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남에는 강남 핵심 지역을 다 거쳐가는 지하철 2호선이 깔리고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강남이 살기 좋다고 하는 건 이런 게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강남은 쑥쑥 커나가죠. 내일로 이어드립니다.